사회적인, 경제적인, 혹은 인간적인 이야기와 이 대중문화의 아이콘들이 적절하게 맞아지는 지점이 어느 순간 영감으로 바뀌어요. 그냥 한 가지 색의 보라색이 아닌 여러 가지 보라색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요. 체크 패턴이라든지 어떤 선적으로 모양을 이루게 되고 상징성에 맞는 시각적인 언어들을 선택을 해요.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말로 할 수 없고 어떠한 단어로 정리할 수 없는 감정 또한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저의 조형적 언어인 작품으로 이야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음과 빛남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저는 푸나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합니다. 단일신이라고 합니다. 작가 넌지라고 합니다. 현대미술가 AAM이라고 합니다. 스틸 페인팅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는 강민기라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아침부터 밤까지 학교에 있는 것에 좀 답답했고요. 운동이나 미술학원에 다니면서 다른 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좀 오랫동안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미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을 접하게 됐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임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졸업 작품을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계속 밤도 새보고 좀 고생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첫 전시를 하고 나니까 좀 많은 것이 제 안에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미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스틸 페인팅은 회화를 조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는 페인팅 작업, 평면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 입체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에 조속과로 들어가서 입체 작업을 배우던 도중에 회화와 조각을 좀 접목해서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작업이 이 스틸 페인팅이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스틸 페인팅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의 과정을 작품에 그냥 고스란히 담겨 있다 생각이 듭니다. 페인팅도 하고 또 입체 작업도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용접, 글라인딩, 컬러링 일반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보다 더 많은 공정이 있어서 아무래도 만드는 과정에서 철이라는 재료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모양이 휠 수도 있고 제가 원하는 모양대로 안 갈 수도 있는 재료여서 작품의 이미지를 제대로 구현하기가 좀 어려운 게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붓터치와 좀 다양한 컬러를 사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각 색을 검색해서 이 색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보고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해왔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 작업의 한계를 느꼈어요. 내가 슬플 때는 이 색만 써야 되고 이게 전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빨간색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사랑을 느끼거나 또 어떤 사람은 분노를 느끼기도 해서 한 색깔을 보고도 굉장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색을 좀 자유롭게 어떠한 의미를 최대한 줄여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작업했던 플롯 페인팅이라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은 제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작업의 방향성을 좀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틸이라는 재료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품을 표현하기 좁은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재료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재료를 할 수 있는 확장성을 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플롯 페인팅이라는 작품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작업실에 있고요. 처음 작업실 와서 1시간 동안은 그냥 앉아서 그냥 멍하니 있는 편이에요. 그 뒤에 매달 있는 일정을 매일 체크하고요. 오늘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을 좀 순서대로 메모하고 체크한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는 편입니다. 페인팅 작업과 조각 작품은 많이 보는 편은 아니고요. 건축물에서 보여지는 조형성이나 디자인북이나 패션 잡지에 있는 컨셉 사진의 구성들, 잡지 안에 있는 색깔 조합들을 보면서 제 작업의 구상적인 요소로 좀 영감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최근은 아닌데 그냥 명품 브랜드 로고의 이미지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색 조합들, 출시하는 신상 제품들의 컨셉 촬영들을 보면 색깔들을 보면서 많이 영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아트 챌린지에서는 평면 작업과 입체 작업, 공간이 더 주어진다면 설치 작업도 구상 중이고요. 팝적인 요소가 있는 다양한 컬러들의 작업을 이번 전시에 구성할 생각이고요. 다양한 작품을 보시면서 내 안에 있는 다양하고 또 복잡한 감정들을 느끼시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전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트 챌린지에서 하는 라이브 페인팅은 좀 이벤트성 작업인데요. 일반적으로 아시는 라이브 페인팅과는 조금 다른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고요. 릴레이 페인팅은 관람객들이 입체 작품을 직접 페인팅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별성인 것 같고요. 사전에 입체 작품을 준비해 놓고 관람객들이 자기가 칠하고 싶은 색으로 직관적으로 페인팅을 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색으로 작품을 칠하고 거기서 완성되는 과정은 기존에 제가 해왔던 작업과는 좀 다른 신선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어떤 색을 칠하겠다 큰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색이 좋다 하면 그냥 그걸로 칠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짧게는 매년 새로운 스타일의 신작을 내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매년 그 목표를 실천하고 있고 길게 봤을 때는 평면이나 입체, 미술이라는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작업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은 예술가가 되는 게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빛과 어둠이 닿는 모든 곳에 감정을 쏟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가 넌지라고 합니다. 제 작업 세계관을 좀 한 문장으로 짧게 정리를 하면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빛난다입니다. 제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관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모두 살아있기에 내면의 빛을 내고 있고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모든 시간이 값지다고 생각해서 제 작업 전체의 개념이 좀 묻어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선 실제에서 볼 수 없는 빛깔과 감성, 느낌을 살리려고 빛나는 것을 더욱더 빛나 보이게, 더욱더 반짝여 보이게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살아있음과 이렇게 빛남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부 색깔이나 이목구비, 표정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우리가 살아서 빛나고 있다는 그 사실인 것 같아서 이 관념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구 머리를 통해서 이 살아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양한 동물들을 전구 머리와 함께 그려냈었는데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 올빼미와 낙타예요. 올빼미는 도전과 용기, 여행과 관련이 있는 그런 소재예요. 제가 굉장히 엄한 집안에서 좀 자랐는데 여행을 가거나 무언가 새롭게 도전하거나 외출을 할 때 좀 제약을 많이 받았어요. 예술가가 되고 나의 세계를 넓혀가야 되는데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첫 유럽 여행을 가게 됐어요. 킹스크로스 역에 있는 해리포터 기념품점에서 흰색 올빼미 인형 친구를 만났거든요. 유럽 여행 내내 이 올빼미와 함께 했어요. 이 올빼미를 볼 때마다 나의 여행, 나의 젊음, 나의 도전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내 그림에서도 이 기억을 살려서 담아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이 친구는 저에게는 없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 못하는 우주나 또 다른 하늘이나 이런 세계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새로운 그림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 길잡이로서의 역할로도 이 올빼미가 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올빼미가 머리가 동그래가지고 전구랑 가장 잘 어울리는 동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낙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현대 사회의 사람들을 좀 생각하면서 소재를 택했어요. 우리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모두 각자 자신만의 사명과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짐을 메고 인생을 걸어가는 모습을 낙타에 비유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낙타를 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게 되었고 그림에서 그리는 낙타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내 인생에는 어떤 짐들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여정들이 있을까 궁금해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번 아트 챌린지에서는 넌지 작가의 작품 세계관을 담은 요약본, 알집 파일 같은 그런 작업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한 작업 안에 추구하는 이미지와 계속해서 사용하는 소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엄선해서 데려가려고 해요. 넌지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실 때 넓게 보실 수 있는 꿀팁은 첫 번째 전구 머리가 보이면 살아있는 생명체를 전구로 표현했구나.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도 빛나는 전기 신호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 전구도 우리와 좀 비슷할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더 쉬울 것 같고요. 중간중간 좀 조각조각 되어 있는 모습이나 그라데이션, 홀로그램 같이 여러 색깔이 섞여 있는 형태의 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감정의 흐름을 뜻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빨간색, 주황색 이런 식으로 한 가지로만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묘한 감정들이 있죠. 뭐 씁쓸함, 아련함, 그리고 이 감정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시시각각 널뛰기를 하듯 변하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 만약에 색깔이라면 하나의 색이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이 일렁거리고 출렁거리면서 흘러가는 모습이겠다 싶었어요. 꾸물꾸물 흐물흐물거리는 색깔의 변화가 있다면 저건 감정의 모습이구나. 내 감정의 색감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식으로 본인의 감정을 조금 상상해보기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라이브 퍼포먼스를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이미지를 전하고 싶은지를 좀 강렬하게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구나 빛깔, 우주 같은 것을 즉석에서 한번 표현해보는 그런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자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림은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성격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런 색이 좋은가 보다, 난 이게 끌리나 보다 이런 식으로 자신과 그림을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온전히 그 그림에 취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손에 붓을 들 힘이 있다면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 제 그림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시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어를 몰라도 그림은 눈으로 통할 수 있잖아요. 그 경험을 한번 범지구적으로 한번 최대한 이뤄보고 싶습니다. 체크 패턴이라든지 어떤 선적으로 모양을 이루게 되고 상징성에 맞는 시각적인 언어들을 선택을 해요. 삶과 감정에 대해 선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작가 다니엘 신이라고 합니다. 관람객들이 제 작품을 보면서 삶이나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불안정한 상태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분명 어딘가에 행복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고 감사함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를 되게 좋아했어서 학교나 학원에서 나가는 대회들을 줄곧 나가곤 했었는데 전공이 그때는 태권도였었어요. 그때 잦은 발목 부상이 있으면서 휴식기가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그림을 다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제안을 드렸고 흔쾌히 허락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항상 음악이나 영화를 즐기고 있는데 그 안에서 오는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SNS나 미디어 속에 디자인이나 영상물에 대해서 이제 메모장에 생각들을 기록하고는 하는데 그 메모장을 토대로 작업을 보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에 아빠가 스쳐 지나가면서 한 말이 있어서 꼭 작업해보고 싶어서 적어둔 문구가 있는데 아빠가 한 말이 가난한 예술가는 부끄러운 게 전혀 아니야. 사업가가 돈이 없으면 부끄러울 수 있지만 예술가에게 부족함은 예술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예술을 하자마자 돈이 많아진다면 그건 뭐가 잘못된 예술이야. 예술은 돈을 부르는 것이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야. 돈을 쫓아가지 마 라는 내용의 메모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적어 놓으면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지? 그럼 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지? 라는 이런 주제들이 이제 정해지고 그 주제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담아내야 하지? 라는 상징성에 맞는 시각적인 언어들을 선택을 해요. 대표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어떤 체크 패턴이라든지 어떤 선적으로 모양을 이루게 되고 아니면 색깔이 입혀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상징들을 배열하고 그것들을 이제 재조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일상에 되게 똑같이 루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침에 운동을 갔다 오고 와서 알싸메리카노를 꼭 한 잔 마신 후에 음악을 틀고 그리고 그날 해야 할 것들을 계획을 해요. 아침에
그 리스트를 짜고 컴퓨터로 작업해야 할 것들을 미리 한 다음에 실물 작업들을 하는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욕심이 있다면 매 전시마다 그리고 매 해마다 새로운 시리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건 기존의 모건물 방식과는 다르게 입체 작품에서의 또 다른 입체 형태를 한 오바트 같은 것들을 새롭게 시도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페인팅 같은 경우에도 되게 오랜 시간의 작업 기간을 가지고 연구할 생각입니다. 이번 아트 챌린지에서 선보일 작품들은 주로 모건물 위주의 작업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신작들 또한 준비하고 있어요. 관람객들은 이제 그 모건물과 제목을 같이 감상해 주시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제 작업물들이 모여져 있을 때 그곳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라든지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읽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트 챌린지 라이브 드로잉에서는 경쾌하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긴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드로잉 자체가 보시는 분들이 좀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여질 수 있는 좀 즉각적인 형태들을 드러낼 생각이고요. 그리고 관람객들은 그 작품을 보면서 좀 경쾌하거나 즐거운 에너지들을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참여 미술 자체가 좀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든지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드리고 싶고, 그림 자체에 조금 어렵게 생각하거나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아직 제가 100% 만족하는 작품이 아직 없는데 스스로에게서도 만족감이 높은 작품을 꼭 완성하고 싶고,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은 안 돼도 다니엘 신이라는 작가의 작품이 무엇인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좀 뉴스를 많이 봐요. 내가 되게 염세적이구나를 느껴요. 사회적인, 경제적인, 혹은 인간적인 이야기와 이 대중문화의 아이콘들이 적절하게 맞아지는 지점이 어느 순간 영감으로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면회화로 작업을 하고 있고, 현대미술가 박세진, 작가명은 8am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울트라맨, 닌자거북이 같은 좀 동경하는 대상을 따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미대 입시까지 이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졸업을 하고 창작 활동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작품과 관련된 아트웍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작가 활동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 작품들을 눈으로 보시면 귀여운 캐릭터 팝아트 장르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팝아트의 그 다다를 따르지 않거든요. 제 작품은 어떻게 보면 포스트모더니즘의 탈근대주의와 좀 더 가깝고 사회, 경제, 인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가의 시선과 생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상으로는 강아지가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제가 좀 뉴스를 많이 봐요. 2019년에 특정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보호해야 할 보호종인 견종이 식용견을 키우고 유통하는 철창에서 발견이 되고, 거기뿐만 아니라 그 옆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작품을 구상하는 방식을 좀 더 역설로 풀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보호해야 될 이 대상을 머리를 박제를 해서 기념하고 있는 형태로 아이러니한 상황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작품 중에 타이틀은 힌트라고 하고, 저는 이 힌트를 눈치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좀 현대인의 초상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어요. 한국적인 정서가 눈치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해외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엔 눈치라는 거 하나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다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눈치를 아트웍으로 어떻게 풀까 수개월 동안 고민을 하다가 마침 피너츠에 나오는 찰리 브라운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모두와 좋은 관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비춰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찰리 브라운이야말로 내가 생각했던 눈치라는 정서와 이 캐릭터의 내러티브가
너무 잘 맞다 그 생각에 작업으로 쭉 이어지게 됐고, 버튼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제 현대인의 초상이라는 구상을 마찬가지로 했었고, 똘똘이 스머프는 되게 똑똑하고 집단에서 좀 지식인처럼 통하는 캐릭터인데, 그렇게 똑똑함을 가지고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호기심과 욕심 때문에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모습을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혹은 인간적인 이야기와 너무 좋아하는 대중문화와 적절하게 맞아지는 지점이 어느 순간 영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작품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아트 챌린지에서 제가 보여드릴 작품은 디스인펙션이라고 하는, 한국어로는 소멸 아니면 혹은 살균, 소독 이런 관련된 아트웍인데, 해로운 것들에 대해서 전염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 해로운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인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게 해로운 것인지에 대한 정의는 아직 내리진 않았어요. 그거는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는 거고, 저는 작품만 열심히 준비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즉흥적인 나의 크리에이티브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거든요.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를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 캔버스를 앞에 마주했을 때 뭘 그려낼 수 있을까를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같이 오셔서 한번 그날 보시면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릴레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그 인간이 가진 바램이나 욕망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그 관람객과 저의 인터랙티브가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욕망에 대한 베이스를 깔아놓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갖고 싶은 것 혹은 바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내면 이야기도 들어보고 에너지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상호작용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릴레이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제 목표는 지금 이번 아트 챌린지 전시도 잘 준비하는 거고,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한다는 게 아직까지도 너무 멀거든요. 그냥 막연한 꿈 같은데 2024년에 홍콩 갤러리의 초대를 받아서 개인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시도 잘 준비해서 좀 더 해외 활동을 하는데 발판으로 만들어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꿈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큰 무대를 대상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싶은 게 꿈이고, 오래오래 좋은 작품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처음은 약간 오기로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직업이냐, 취미 생활에 더 가깝다고, 그냥 한 가지 색의 보라색이 아닌 여러 가지 보라색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요. 단순 그림이 아니라 조금 다방면으로 활동으로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랏빛 세계를 그리고 있는 큐나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합니다. 전공자도 아니었고 비전공자로 이제 그림을 시작하게 됐었는데, 이를 병행하면서 그림을 진행을 하였고, 그게 이제 조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랏빛 세계관을 그리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세계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라색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을 갖게 됐었던 이유와 보랏빛 색깔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처음은 약간 오기로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요.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게 어떻게 직업이냐, 취미 생활에 더 가깝다고, 그런 부분들과 보라색 자체도 좋은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강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타협해보고자 진행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 거의 시그니처 색깔이 됐기도 했고, 보라색을 통해서 이제 제 그림을 접하는 분들은 마음적으로 좀 편안한 느낌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얀마녀는 제 세계관의 주인공의 포지션에 있고요. 크리에이터적인 성향을 띤 캐릭터로서 단순 그림이 아니라 조금 다방면으로 활동으로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 같은 경우에는 이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어서, 달을 보면서 이제 주인공이 점점 많은 곳들을 여행을 하고 겪어나가는 경험들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하는 생각으로 계속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제 그림이 안 그려지는 순간들이 보통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부산의 수영이라는 곳을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 수영이라는 곳이 골목길도 많고 큰 강을 또 끼고 있어서 거기에서 보이는 탁 트인 풍경들도 있다 보니까 정해진 루트가 없이 정처 없이 걸을 때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걸을 때 동안 이제 똑같은 길이어도 또 새롭게 접하는 그런 풍경들을 머릿속에 많이 담고 사진으로도 많이 담아서 그때 걸을 때 느꼈던 감정들과 보면서 느꼈던 생각들을 합쳐서 만들어서 기존의 그냥 일반적인 길의 풍경보다는 좀 새로운 느낌의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그림이 이제 여행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인데요. 제가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대중분들한테 주목을 받게 된 그림이었습니다. 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시간을 갔던 도중에 여행을 떠났었는데 그때 이제 큰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보고 제가 사진을 찍게 됐는데 그 사진을 통해서 이제 그렸던 그림이 여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 작품은 디자인이라는 작품인데요. 저라는 존재를 이제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인 하얀 마녀에게 넣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만들게 된 작품이었는데요. 장난감 형태의 이미지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그림보다는 조금 많은 분들한테 쉽게 그림을 접근시키고자 해서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장난감 이미지에 대입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얀 마녀 이미지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뭔가 장난감에 조립되기 전의 이미지로 형성을 하여서 앞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목표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조차도 이제 그림의 어려운 부분보다는 조금 쉽게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그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러한 그림을 보면서 가볍고 더 쉬운 마음으로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몸이 분리가 돼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조립했을 때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기존의 하얀 마녀와 차이점이 있을까에 대한 것도 한번 좀 궁금해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고 생각하시는 것마다 다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하는 생각과는 또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저도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저도 발전할 수 있고 보시는 분들도 또 하나의 새로운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푸나라는 작가는 더 깊은 작품으로서 접근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봤을 때 같이 소통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고자 욕심내서 표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번 아트 챌린지에서는 제가 기존의 그림들보다는 조금 연령에 상관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림들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림의 주제는 세계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수도나 테마파크 같은 것을 조금 알고 있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는 풍경 중심의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대중적인 캐릭터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서 학생분들이나 연령 상관없이 누구나 따라 그려보실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트 챌린지 릴레이 페인팅에서는 접하시는 분들도 너무 정해져 있는 길보다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 표현하고 싶은 것 마음껏 표현해서 조금 독특한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락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아트 챌린지에 오셔서 그림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